이번 영상은 두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덧셈 배웠고 뺄셈 배웠어요. 이제 뭐 남았을까요? 네, 곱셈과 나눗셈 남았어요. 자, 덧셈도 두 수를 먼저 덧셈하는 경우를 배웠죠. 그런 것처럼 곱셈도 두 수의 곱셈을 먼저 배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떠한 경우가 생길까요? 첫 번째, 두 수의 부호가 같은 곱셈이 생길 거고요. 두 번째, 두 수의 부호가 다른 곱셈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 덧셈과 비슷한데요? 네,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호 결정과 수계사는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외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 막 섞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곱셈과 덧셈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 드릴 테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해 봐요. 두 수의 곱셈입니다. 첫 번째, 부호가 같은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사칙 연산을 할 때 뭐부터 해라? 네, 부호 결정을 먼저 하세요. 부호를 먼저 결정한 후에 수계산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나중에 실수를 많이 줄입니다. 부호가 같은 경우의 곱셈은 부호 결정 무조건 양수입니다. 자, 친구들, 어차피 양수 곱하기 양수는요, 양수예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두 번 곱해지면 어떻게? 부호가 양수가 돼요. 잊지 마세요. 마이너스가 두 번 곱해질 때마다 플러스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수계사는 당연히 곱하기라면서요. 절대값의 곱셈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3이에요. 둘의 부호 같죠? 그러면 그냥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 해주시고 2 곱하기 3 해서 6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6이에요. 곱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연산자가 뭔지 확인하셔야 돼요. 둘의 부호가 같네? 플러스 5, 6, 3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3 곱하기 마이너스 3이에요. 둘의 부호 같네? 부호 결정 플러스 해주시고 1.3 곱하기 3에서 3.9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 양수 플러스는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아마 생략해서 이렇게 계속 쓰실 겁니다. 수의 부호가 같은 경우를 봤다면 우리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네, 두 수의 부호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곱셈 하고 있어요. 덧셈과 헷갈리지 않기.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 어떤 게 있을까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자, 부호 결정 무조건 뭐예요? 음수예요. 무조건 마이너스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계사는 당연히 절대값의 곱셈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8이에요. 곱하기예요, 친구들. 제발 연산자 먼저 봐주세요. 그럼 둘의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쓰시고 4, 8이 32 쓰시면 돼요. 그죠? 마이너스 10 곱하기 플러스 2예요. 곱하기예요. 자, 둘의 부호가 달라요. 마이너스 쓰시고 10 곱하기 2에서 20 하시면 됩니다. 덧셈과 너무 많이 헷갈려요, 선생님. 자, 걱정하지 마세요. 덧셈과 구분 지어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표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개념지도 있거든요. 아마 제가 완강을 하고 나면 이제 블로그에다가 개념지 또 올려드릴게요. 시험 쳐보세요. 수의 덧셈과 곱셈의 비교입니다. 두 수니까 경우가 어떤 경우가 생긴다? 공통으로 부호가 두 수의 부호 같은 경우가 생기고 부호가 다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두 수의 덧셈은 부호가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같은 의미의 숫자들이 더해지는 거니까 공통인 부호를 결정하시면 돼요.
부호 결정. 그다음에 수 계산은 같은 의미들이 뭐예요? 더해지니까 당연히 절대값에 합하시면 돼요. 내가 한 개가 남는데 또 한 개가 남아요. 그럼 한 개 남아서 어떻게? 두 개가 남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수의 곱셈은 부호 같은 경우 부호 결정 무조건 뭐 해라? 플러스 하시면 돼요. 문자와 식이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까지는 요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계산은 곱하기니까 절대값에 곱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반대되는 성질이 뭐예요? 섞여진 거예요. 덧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찬물과 더운 물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 중간에 미지근한 물이 되죠. 그거랑 똑같아요. 덧셈 같은 경우는. 부호 결정은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무조건 쓰시고 수계산은 절대값의 차예요. 차는 뭐다? 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시면 돼요. 자, 두 수의 곱셈인 경우에는 부호가 다른 경우 어떻게? 부호 결정은 무조건 마이너스 하시고 수 계산은 절대값의 곱하기를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친구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두 수의 덧셈은 부호가 같은 경우는 부호 결정 공통인 부호 수계산은 절대값의 합. 부호가 다른 경우는 절대값의 큰 수의 부호를 부호 결정. 그 다음에 수계산은 절대값의 차. 자, 두 수의 곱셈일 경우 부호가 같은 경우 부호 결정 무조건 플러스. 수계산은 절대값의 곱. 부호가 다른 경우 부호 결정 무조건 마이너스. 수계산 절대값의 곱입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7분의 2 곱하기 플러스 6분의 7이에요. 분수예요. 머리 아파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부호까지 있어요. 자, 쫄지 않기. 곱하기예요. 뭐부터 해라? 부호 결정부터 해라.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두 수의 부호가 다른 경우 무조건 마이너스 쓰시면 돼요. 그 이후에 뭐예요? 이제 절대값의 곱만 하면 돼요. 분수의 곱 배웠잖아요. 뭐 해요? 네, 약분해요. 1, 3. 자, 뭐 할까요?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3분의 1 해주시면 돼요. 밑에 거 볼게요. 자연수 나왔어요. 이게 분자였을까요? 분모였을까요? 분자예요. 헷갈리죠? 분모 무조건 1 쓰시고 시작할게요. 곱하기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와 플러스예요. 부호 결정 뭐다? 마이너스. 이제 뭐 하면 된다? 절대값에 곱하시면 돼요. 약분이 가능하네요. 3, 2.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시면 3분의 4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쉽죠? 두 수의 덧셈과 곱셈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부호를 먼저 결정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곱셈의 법칙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